안녕하세요. 공간을 진행하는 현 소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송도에 위치한 초대형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아니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만들어 봤는데요. 공간을 경험한다는 표현 자체가 좀 추상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마감재랑 새로운 공법들이 엄청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현장 설계, 디자인, 현장 감리까지 함께한 최 팀장님과 함께 현장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공간은 라운지인데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시선을 빡 끌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선은 비정형 천정으로 끌고 그 뒤로는 밝은 바리솔 조명과 대형 인포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크와 뒤쪽에 보이시는 양쪽 기둥, 스톤 재질의 마감재를 사용했고요. 중간에 조명형 바리솔로 이제 입구에 들어오시는 시선을 한 번에 집중하실 수 있게 설치를 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포 공간이 한 톤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타원형으로 이제 블랙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편을 보시면은 그냥 전체 벽면이 조금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라운드 포인트로 기둥들을 살려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이전에 번개 미용실에서 썼던 질감이랑 같은 건가요? 그때 사용했던 자재는 이제 GRC 공법을 활용해서 스톤 느낌을 살렸다면, 이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패널을 사용해서 스톤 재질을 표현했습니다. 기성 제품이라는 거네요? 네, 만들어진 이제 돌 질감의 패널을 붙인 거죠. 원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3,200 정도 됩니다. 3,200짜리를 여기까지 갖고 올라오려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패널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분리를 해서 오면 이음새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고생은 했지만 이게 원장 사이즈로. 다른 데에도 이런 패널들이 좀 들어갔나요? 이번 현장에는 아트 패널이 한 3가지 정도.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3가지 패널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함께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하나 찾았습니다. 기둥을 하나 세웠네요. 이게 원래 건물에 기둥이 하나 있어서 감추려고 만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인포 공간 옆으로 이제 카페 공간이 있는데 이제 공간의 분리를 좀 시켜줄 겸 중간에 이제 원기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은 공간 같은 경우는 벽체를 세워가지고 공간을 분리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원 기둥으로 포인트도 줄 겸 공간 분리를 한 거네요. 간접적으로 좀 공간 분리를 해준 거죠. 공유리부터 안에 이 아트 보드판 그리고 플랜테리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유리 같은 경우도 좀 말할 게 많은데, 보통 공유리는 저희가 이제 공간을 구획할 때 코너에 이제 약간씩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원기둥이다 보니까 고개 값이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작하는 것도 조금 많이 까다롭고 기스라든지 아니면 일그러짐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는 한 방에 나왔습니다. 플랜테리어도 요 나무 하나 따로 구매하고 요 꽃잎 하나하나 저희가 다 붙인 겁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이 측면이 아까 봤던 기성 제품이랑 달리 스타코를 사용했어요. 여기는 왜 측면을 스타코를 사용하셨나요? 카페 바 같은 경우에는 인포데스크랑 좀 차별화를 두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벽면이 다 스타코 페인트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제 같은 통일성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카페는 스타코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카페 바 테이블을 여기 앉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있는 층은 8층이고 위에 9층에 이제 운동 공간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8층이 운동 공간이고 9층이 라운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바꾼 이유는 이제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층분이 불편할까 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을 하면서 또 생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도랑 배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7층 이제 임대인분께서 내 천장 위에는 이제 배관 이런 거 놓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 멀리서부터 쭉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갖고 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우리가 설계 레이아웃 잡을 때 스태프실이나 오피스, 창고 이런 것들을 뒤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수를 쭉 끌고 와가지고 여기 카페 바 테이블을 안착을 시킬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이쁜 공간과 이쁜 디자인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와의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소통의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VIP실로 한번 가볼까요? 이 공간은 조금 더 프라이빗한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뒤쪽에 보이시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포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리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단 공간이다 보니까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이시는 게 세 번째 아트 패널인가요? 네. 원래 보통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마감할 때 마감재를 2개 정도 섞어서 쓰잖아요. 뭐 필름이나 페인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필름을 쓰고 선반은 유리로 만들고 그 뒤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나올 수 있도록 바리솔을 사용한 거네요. 포인트 줄 수 있는 아트월까지. 사실 마감재를 섞어서 쓰는 게 정말 좀 머리 아프고 어디서 마감 선을 끊어야 될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트 패널도 그래요. 진짜 대리석 같거든요. 요거는 뭐 어떻게 셀렉이 된 건가요? 요 한 장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대전에 있는 쇼룸에도 방문을 하고 김포에 있는 쇼룸에도 방문을 해서 요 한 장을 셀렉해 왔습니다. 브랜드 컬러에 맞는 이 그린이 들어간 요거를 셀렉하기 위해 전문 객실을 다니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솔직히 패널이라 그러면 좀 싼마이 느낌 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굿굿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방식으로 로고 플레이를 한 번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좀 하신 거죠? 요거는 일단 CNC로 좀 따와가지고 페인트 마감을 한 상태고요. 이제 위에서 조명을 내려서 조금 더 음각의 효과를 좀 극대화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일반적인 현장에서 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벽을 치고 다시 딴 다음에 붙이고 파데를 하고 페인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 잘 할 수 없는 손이 많이 가죠. 그쵸,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용한 게 정말 VIP실다운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한번 다시 나가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공간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라운지의 지금 컨셉상 여기에 벽을 쳐서 공간을 구획하면 너무 답답하고 뒤에도 유리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낮은 벽을 세우고 포인트로 좀 부드러운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라운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라운지를 처음부터 컨셉 잡았던 건 아늑함이잖아요. 이 아늑함에서는 당연히 라운드로 또 뽑아주는 게 한 아늑함 할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힐링존인데 사실 샤워실을 구획할 생각이었어요. 앞에 보이시는 이 기둥이 샤워실 안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샤워실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몇 개 포기하고 이 기둥 뒤쪽으로 문을 하나 설치해서 창고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힐링존을 좀 구성을 해서 라운지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저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이 레이아웃을 버릴 거와 득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클라이언트 분이 수긍을 해주셔야 몇 개 저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수도 배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테리어라는 게 디자인 이쁘게 뽑고 잘 뽑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협의하고 소통하고 결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운지의 꽃, 4K 미디어 꽃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트니스의 홍보 영상이나 특별한 날의 이벤트성으로 영상을 좀 틀 수 있게 설치를 했고요. 이 위에 보이시는 마감재는 은경의 느낌의 미로소를 설치해 이 4K 미디어의 확장감을 좀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디자인보다 늘 가지각색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틀 수 있으니까 너무 효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이거 얼마야? 얼만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무려 3,500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효용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또 극악무도한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공간은 요가실인데요. 요가실 같은 경우는 컨셉을 처음부터 몽환과 자연 속에 있는 분위기 디자인을 잡아봤는데요. 그 몽환 같은 경우는 비정형 루바를 좀 사용했고 그 뒤로는 돌질감이 나는 또 패널과 플랜테리어를 사용해서 자연의 느낌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 비정형 루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릴스 보다가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컨택을 해보니까 자재값만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팀이랑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우리 최 팀장이 그러면 CNC로 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CNC 공장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1억 2천짜리 자재를 단돈 2천만 원에 인수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영상에서 봤을 때 벽에 있었던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벽에 붙일 생각이었는데 디자이너 짬밥은 무시를 못해요. 바로 천정으로 갖고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상 다 해놓고 보니까 천정이 있으니까 이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몽환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몽환적인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조감기를 설치했습니다. PD님, 저도 변경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고 또 이런 식으로 더 밝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가다 보니까 이제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엔 항상 거의 어둡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좀 더 놀라운 게 이 조명도 간격을 뭐 일정하게 한 게 아니라 듬성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한 컨트롤을 위해서 스위치 라인을 또 분리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 친구, 저 친구가 각기 다른 위치에도 있고 다 스위치도 배선을 하셨다는 거네요.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저 벽 패널 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와, 이게 아까 인포에서도 말한 것처럼 얘도 원장 사이즈가 3200이에요. 그거 다 하나하나 재단해서 부착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 페인트든 필름이든 목공이든 다 사람을 불러서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저희가 직접 한 이유가 저도 처음 써보는 자재다 보니까 이 자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시공을 해봐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에서는 이거 작업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3일 내내 해가지고 요거를 싹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플랜테리어도 제 팀장이 새벽 시장 가가지고 하나하나 공수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 구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디자인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사오고 어떻게 시공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한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새록새록 다시금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일상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수납장들도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건데 기본으로 보이네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수납장 잘 만들었다.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전기난방 깔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러 가는 길인데요. 이제 여기서 옷을 꺼내고 쭉 들어가시면 이제 이쪽이 탈의실이에요. 탈의실 도어도 히든으로 하셨네요. 벽에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피디님 죄송한데 뒤로도 한번 쫙 펼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벽체를 전체 다 히든으로 뽑고 나니까 이 멀리서 봐도 공간이 너무 더 넓어 보이고 확장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간접 조명을 줘서 좀 더 아늑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샤워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샤워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헬스장에서 이렇게 해바라기식 잘 없는데 이런 걸로 선택을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헬스장에 보통 보시는 플라스틱 샤워 부스가 아니라 이제 도어를 달아서 1인 샤워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 샤워실은 한 16개 정도, 남자는 12개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걸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많이 쓰는 이유가 방수공사를 안 해도 돼서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실도 만들면서 방수공사도 진행을 했는데 기본 방수를 다 한 다음에 라덱스 방수까지 전체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자 16개, 남자 12개 샤워실을 구성했잖아요. 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땡크롤이 전기 온수기 이런 게 쓴 게 아니라 가스 온수기 중에도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6개의 온수기를 달고 나면 어떤 온수기가 힘을 전 다 했습니다 하면 두 번째 게 자동으로 터지고 저 이거 힘 다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게 터지고 용량만 맞춰서 이제 딱 넣어놓고 나면 전체를 다 써도 뜨거운 물이 끊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전기선이 막 널브러져 있는 게 보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 타공을 해서 콘센트는 안으로 다 숨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우더룸에서 사진 찍었을 때도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뒤에다 로그 플레이를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공간이 너무 구획이 많다 보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팔로우. 여기는 GX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특별하게 이제 소리에 반응하는 조명을 좀 사용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X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미컬한 음악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조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소리에 반응하는 조명은 처음 써봤잖아요. 요거 솔직히 장단점 있으면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저희도 처음 이 공간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좀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원하는 색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음악의 무드에 맞춰서 변경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잘 먹지 않는다. 그렇게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이제 소리에 반응은 잘한다. 이걸 말씀 주셨는데 요 시스템 말고도 다른 방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RGB 조명에서 이제 호환되는 버전을 좀 찾고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찾다 보니까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데리고 왔는데요.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피디님 이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거울이 이거 원장 같아요, 유리가. 거의 원장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이 대형 사이즈는 또 어떻게 갖고 올라오셨어요? 사람이 한 장 한 장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한 장씩 갖고 올라왔다는 건가요? 다 인건비로
조금 요새 힘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전 매장을 많이 운영을 하셨을 때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거울의 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맞춰 드리려고. 그럼 이어서 이제 옆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옆 공간은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이번 공간은 스피닝 공간인데 한번 공간 설명, 이 휘황찬란한 조명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옆에 GX 공간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천장에는 이제 소리에 맞춰서 변경하는 RGB 컬러 조명이 들어갔고요. 단 하부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이제 RGB 컬러 변경되는 조명들을 지금 밑에 간접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단을 조금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회원님들도 강사님을 봤을 때 시야가 방해되지 않고 강사님들도 회원님을 한 번에 보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지금 조도가 매우 어두워요. 브랜드 로고 플레이도 한번 이 위에다가 진행을 해서 밝기를 한번 준 거네요. 여기는 이제 확실한 조금 분위기가 좀 필요했어요. 이제 에너지가 GX보다는 좀 더 많이 발산하는 이제 운동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운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도는 최대한 낮췄고요. 대신 역동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RGB 조명으로만 조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8층은 끝나는 건가요? 지금까지 라운지, 요가, 남녀 탈의실, GX, 스피닝까지 봤는데 공간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우나 공간인데 기존에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이었던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편백향이 싹 나는 사우나실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 나무가 지금 편백나무잖아요. 네, 편백나무고 옹이가 없는 이제 무절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일단 유절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옹이 탈락 현상도 열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사람이 앉는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옹이가 있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유절보다는 무절이 깔끔하고 예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접 조명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간접으로만 설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운동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릴렉스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나 공간까지 보셨는데요. 사우나 공간을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딱 여기가 8층의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운동하는 공간 9층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9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슨 존이 있죠? 그린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의 브랜드의 컬러가 그린인데요. 이제 9층을 올라가기 전에 8층과 9층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겸 브랜드 컬러를 한 번 더 강조해봤습니다. 개인 라카장울과 그 다음에 벽체 페인트로 그린 컬러로 분위기 전환을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보다 피디님 여기 한번 쭉 보시겠어요? 계단까지 이어지는 이 타일의 매지? 와, 이런 변태적인 성향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9층으로 올라가 보시죠.